네, 그럼 26학년도 고대부고 1학년 앵커학원 학교별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이렇게 또 추운, 오늘 되게 춥네요. 추운 날씨 뚫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번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고대부고 이제 설명을 진행했고, 그때도 인원이 꽤 많았거든요. 한 15명에서 20분 오셨는데, 오늘 또 이제 이렇게 고대부고 1학년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어서 좋은 정보 또는 저희 수업에 대해서 안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학원 홍보 잠시 진행하고요. 제 수업은 이제 최상위권 수학 통합반이거든요. 그거 수업 관련해서 커리큘럼 안내 드린 뒤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각 담당 선생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고대부고 올해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제가 홍보부터 진행할 거긴 한데요. 이제 이게 1년 전에 저희 학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결과입니다. 근데 저는 뭐 여기 보면 고대부고 전교 1등 영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많은데, 지금 저희는 이제 고대부고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교별 설명을 지금 다 가고 있는데 학교에 좀 맞춤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고대부고에 대해서 저희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실은 성과도 성과지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대부고만 전문적으로 반이 개설되어 있는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실은 조금 됐어요. 한 5년 전인가에 저희도 이제 고대부고 학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거리가 좀 있잖아요. 실은 기름 뉴타운에서 고대부고 배정도 많이 안 됐던 시기였고, 네, 그때 이제 저희 학원의 예비고1 학생들 중에 고대부고를 그때는 이제 강제 배정을 당했죠. 그때는 이제 대부분 자사고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강제 배정 당했던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절에 고대부고 애들도 한번 키워보자라고 하면서 전문적으로 영어랑 국어를 진행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수학은 통합반이었고요. 근데 그 시절에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고등부 전체 원장님인 신유철 원장님께서 고대부고 담당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커져서 고대부고 학생 수가 인원이 많은 학교는 아닌데 고3 때 올라갈 때 영어만 한 30명 정도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노하우를 쌓아와서 실은 저희가 지금 그때부터 꾸준하게 고대부고만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국어, 영어 그리고 이제 과학까지 확대를 하고 몇 년 전부터 수학도 한 3년 전부터 고대부고만의 반을 개설을 해서 고대부고에 대한 노하우는 이 근처 학교 중에 최고라고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뭐 당연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권용쌤이랑 신유철 원장님, 이제 원장님이 맡을 정도예요. 저희 영어과 원장님이셨는데 지금은 고등부 전체 원장님이시거든요. 저희 그만큼 핵심적인 인원들이 고대부고를 맡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만큼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작년에도 고대부고 학생들이 조금 많이 갔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고대부고 예비 고이 학생들 중에 전교 10등 안에 들어오는 절반은 지금 저희 학원 다니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고대부고에 관련된 얘기를 전해 드렸고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저희는 고대부고에 맞춤, 이게 제일 크게 어머님들께 제가 안내 드릴 수 있는 홍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저희가 실은 이 실적이 고대부고를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실은 말이 안 되는 실적이 엄청 좋은 실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주변 학원에서 실은 막 민원도 놓고 그랬는데 뭐 교육청에서 와서 저희 좀 이따 졸업증명 합격증, 대학교 합격증이나 성적표를 다 준비해 둬가지고 전혀 뭐 교육청에 와서도 정말 많이 잘 보내셨네요 하고 그냥 가셨고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성과가 좋으니까 학원이 이제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잘하는 학생들이 와서 잘하는 성적을 뽑는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근에는 내신 성과도 있지만 성적이 오른 애들 중심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대부고 학생들이 없지만 여기 들어가면 고대부고 학생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위에 있는 개성고 고땡땡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입시 치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9등급제 친구인데 9등급제에서 실은 수학은 9등급은 수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학의 끝자락은 6등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수학에. 이 친구가 저희 학원에 오기 전에 수학이 5등급이었어요. 9등급제에서. 그러니까 거의 밑바닥이었는데 3년 내내 공부 열심히 해서 개성고 어쨌든 쉽진 않은 학교인데 결국 수학을 전교 2등까지 올렸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 수리논술로 대학을 합격하게 되었고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홍보는
고대부고만의 노하우가 우리 학원이 제일 많다라는 걸 드렸고, 이번에는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시험 한두 번은 1일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개정 전에 9등급제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좀 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9등급제에서 수학이 중간고사가 4등급 나온 친구가 실은 수학은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배점이 커요. 기말고사 때 객관식을 4개를 찍어서 맞추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런 게 있으면 학원에서 홍보하기는 엄청 좋아요. 4등급에서 1등급을 올렸다. 근데 막상 이게 진짜 1등급 실력이 된 건 아니잖아요. 찍어서 4개 맞췄으면. 물론 홍보는 하기 좋겠지만, 그러니까 시험 한두 번에 성적이 오르고 내리고는 저는 실은 저희 학원의 역량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처럼 장기적으로 거의 밑바닥에서 정규 2등까지 올랐다거나, 용문고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 고2인데 개정 후 5등급 됩니다. 2등급 후반인데 정규 1등이에요, 지금 수학이.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이 아니에요. 2학기 들어와서 여름방학 때 저랑 열심히 해서 2학기 때 용문고 시험을 둘 다 100점 받았습니다, 수학을. 이렇다거나, 또는 장기적인 이런 내신 성과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최종 결과는 대학교 입시 결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대학교 입시 결과도 작년에 저희가 서울대, 연대, 의대를 포함해서 6명을 보냈고, 의대를 스카이를 이 정도 보냈고요. 이건 이제 저희 학원 설명회 오신 어머님들은 자주 보셨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학교별 설명회 최초로 올해 입시 결과를 정리해서 왔습니다. 올해 입시 결과인데 아직 정시가 끝나진 않아서 정시가 다 포함된 건 아니고, 오늘 발표는 2월 4일 기준, 저번 주 설명회는 1월 28일 기준으로 입시 결과를 모은 거고요. 합격층은 학번에 다 받은 거 중심으로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증이 없는 거는 실은 더 합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대 의대를 2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2명 합격시켰고, 의대 11명 합격시켰고요. 서울대 의대 2명은 진짜 많이 보낸 거죠. 전국에 100명을 안 뽑습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전국에 100명을 안 뽑는데 2% 이상을 어떻게 보면 동네 학원에서 보낸 거고요. 성북, 강북고 전체 합쳐서 제가 신문기사를 그저께 봤거든요. 신문기사 봤는데 성북구, 강북구 전체 현역 중에 서울대 의대가 4명 아니면 5명 간 거로 제가 봤었거든요. 개성고, 신일고, 선덕구, 대광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 개성고, 신일고를 이번에 저희 학원에 보냈는데,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이 그겁니다. 2년 동안 서울대 의대를 3명을 보냈는데, 이 3명이 저희 학원에 한 달 잠시 거쳐왔다 이런 친구들이 아니고요. 대치동 퀴즈도 아니고요. 이 3명은 전부 저와 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 고3까지 저랑만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내내 저희 학원에서 수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서울대 의대 간 친구 중에 2명은 영어도 저희 학원에 3년 다녔어요. 그래서 뭔가 잘하는 애들이 와서 컸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 학원에서 3년 내내 키워서 서울대 의대를 보냈고, 이 의대 합격생 중 8명 중에 11명 중에 8명이 저랑 2년 이상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2년이 기준이냐면, 지금 3년 내내 학원을 잘 다니진 않아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3학년 2학기 때는 보통 마무리는 혼자 짓는 친구들이거든요. 최종은. 최저 맞춘다고. 그래서 거의 2년 반, 2년 정도가 다녔다라고 하면 이 학원에서 거의 고등생활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좋은 결과를 얻었고, 고대부고의 맞춤으로 얘기를 하자면 고대부고는 어쨌든 남고잖아요. 수리논술 요런 데로 많이 갔죠. 과학기술원. 수리논술로 이번에 고대부고 학생 2명 보냈고요. 과학기술원 아시고 계시지만 한국과학기술원이 카이스트고요. 그 밑에 지스트부터 시작해서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이런 게 있는데, 과학기술원이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아마 남고 애들은 이쪽 많이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쪽 학생들도 고대부고에서 이번에 많이 합격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의대 11명은 정말 대단한 거긴 하죠. 왜냐하면 일반고에서 1년에 의대에 1명 보낼까 말까 하거든요. 11명이 갔다는 거는 이 근처 의대 현역 합격생들은 저희 학원에 거의 거쳤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은 인원을 보냈고요. 내년에 진짜 이 정도까지 또 보낼 수 있을지 이런 확답을 드리기도 힘들어요. 워낙 잘 보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고대부고 맞춤 전문학원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있던 애들의 성과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세 번째는 이 학생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와서 성과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고3까지 연속성 책임감 있는 교육. 이게 제가 보기엔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고대부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도 적지만 막상 설명회를 가보시면 고대부고 수학 월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갔더니 용문고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문고 설명회 때도 6시부터 10시, 고대부고 설명회도 6시부터 10시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막상 봤더니 합반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학원들을 보면 또 특징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맡는 선생님이, 내신을 맡는 선생님이 고3 수업을 안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주변 학원 설명회 가보시면 고1, 고2 내신 하시는 쌤이 고3은 잘 안 하세요. 뭐 이해는 합니다. 고3은 열심히 가르쳐서 성적 나와봤자 애들이 유입이 안 돼요. 유입이 안 됩니다. 나갔으면 나갔지. 왜냐면 1학기 하면 끝이거든요, 내신이.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신 시험 범위도 엄청 많고 자료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어렵고 준비도 많아야 해야 되고, 세 번째, 실은 이제 애들이 인강을 다 듣기 때문에 인강 선생님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쌤 입장에서, 학원쌤 입장에서 어차피 일주일 동안 깔 수 있는 수업 수가 정해져 있는데, 각 학원에서 유명한 내신 대비쌤 가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2반, 2학년 2반 땡, 3학년 안 하세요. 근데 알고 계시면 학생들이 선생님 바뀌는 게 피로도가 있습니다, 분명. 뭐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분명히 있어요. 가르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 선생님께 오랫동안 배우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도 모든 선생님이 3학년까지 하시진 않으세요.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근데 절반 정도의 선생님은 3학년까지 계속 수업을 지속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고대국어를 담당하시는 영어의 신유철 원장님, 그리고 국어를 담당하시는 김건용 선생님은 3학년까지 내신을 다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은 저희 학원에 오는 고대부고 친구들은 3년 내내 같은 선생님 밑에서 흐름 안 끊기고 고3 내신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학원 설명회 가보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바뀌신지 안 바뀌신지. 그러다 보니까 2년 이상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같은 쌤 밑에 계속 있으니까 만족해서 있는 거겠죠. 바뀌었으면 진작 바뀌었겠죠. 뭐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고2, 고3이 고1보다 많은 좀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제 수업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제 수업을 표본으로 보면, 실은 저는 이제 작년 여름 방학 때는 270명까지 가르쳤고요. 근데 그 중에 고3이 13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고3이고 고2가 한 6, 70명 정도고 나머지가 고1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5년 내내 그랬습니다. 5년 내내 지금 시기에 예비 고1 심화반을 개설을 하면, 통합반입니다. 항상 10명에서 15명으로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1학년 1학기가 끝나면 무조건 3, 40명이 됩니다. 5년 내내 그랬고요. 2학년 올라갈 때 무조건 6, 70명이 됐고요. 3학년 올라갈 때 100명이 넘었어요. 5년 내내 그랬습니다. 그럼 그 100명 된 학생들이 실은 2학년 때까지 한 학원에 지냈으면 그 학원 선생님 앞에서 마무리 짓는 게 보통 일상인데, 3학년 때 대부분 넘어온 학생들은 딴 학원에서 3학년 내신을 그 쌤이 안 해서 많이 넘어와요. 이런 연속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때 넘어온 애들은 실은 저랑 단기간에 중간 기말에서 성적이 오르더라도 급격한 엄청 갑자기 확 막 오르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1학년 때부터 3년 내내 저랑 했던 애들은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자, 이번 입시 친 친구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3년 전에 10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10명에서 15명으로 시작했고 9등급제에서 내신 1등급 1명이었어요. 수학 정규 1등은 빵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3학년 1학기 내신 때 130명 중에 1등급이 절반이었고요. 그리고 수학 전교 1등 10명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교 1등 10명이면 이 근처 고3 전교 1등의 한 3분의 2는 제 손을 탔고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학교가 좀 많긴 한데, 신일고, 개성고, 확통, 미적, 신일고, 미적, 신일고는 확통은 2학년 때 하니까 없고요. 영흥고, 확통, 미적, 창문여고, 확통, 미적, 용문고, 고대부고, 수학 전교 1등 전부 다 저랑 수업했습니다. 3학년 때.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한 게 저렇게 대입 결과로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당연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의 고대부고를 맞춤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고대부고에 맞춰서 전 과목이 고대부고만 학생을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은 이제 국어 영어 과학 같은 경우는 레벨을 조금 분리하기는 힘들잖아요. 국어 영어 과학은 학교별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수준별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학교별이 중요하냐 레벨별이 중요하냐면 수학은 레벨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 학원이 이제 12년 차인데 12년 전에 학원이 이제 처음 열었을 때 1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 겨울 방학 때 봤는데 저희 강좌수로, 그러니까 학생 수 말고 여러 개 듣는 학생들은 여러 개로 치면 이번 겨울 방학 때 저희가 1,700명 이번에 강좌수더라고요. 10명에서 1,700명으로 컸습니다. 1,700명인데 이렇게 컸던 이유가, 폭발적으로 컸던 시점이 이때였어요. 학교별도 중요하고 레벨별도 중요하니까 둘 다 하자.
인원이 소수더라도 둘 다 맞추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좀 폭발적으로 컸는데 고대국어가 현재 수학이 들을 수 있는 레벨이 4개입니다. 4개고요. 일단 최상위권 통합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 전에 2등급에서 4등급 애들. 그러니까 수학학원을 가장 열심히 다니는 많은 인원이 포함된 등급대입니다. 그 친구들은 고대국어에서 고대국어 반만 수업 들을 수 있는 레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개정 전에 한 4등급에서 5등급 중학교 기초는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수학이 좀 어려워서 기초부터 다시 다져서 올라가야 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한 기본 통합반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 실은 가장 밑은 아니고요. 아예 너무 잘하거나 아예 너무 잘해서 이 앞에 있는 3개 레벨 반에 들을 필요가 없구나. 근데 이런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중학교 기초도 조금 부족해서 어쨌든 이 3개 레벨 반에 합류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소수 정예반이라 그래서 6명 정원으로 개별 진도, 내신보다는 좀 기초를 다져서 이제 주춧돌을 쌓는 그런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레벨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인원수가 많이 듣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고대부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학 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별과 학교별의 맞춤 이런 시스템 자체가 결국 내신을 잘 받고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잘 간 결과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단순 등급이 아닌 실력 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 학원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내신 대비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도 좀 해서 이제 수리 논술이나 이제 뭐 최저나 이런 것도 맞추는 그런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고대부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대부고의 맞춤 수업이다. 그리고 고대부고 맞는 선생님들께서 3년 연속 그 학생들 데리고 오기 때문에 엄청 큰 연속성이 있다. 이게 가장 큰 고대부고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홍보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저희 학원이 대학을 잘 보낸 이유, 홍보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고대부고의 맞춤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제 수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학원이 12년 차니까 당연히 이 동네에서 12년 했고요. 고대부고 다녔던 친구들 중에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제 손을 탔고 이번에 고대부고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실은 수학을 3년 해서 저랑 해서 많이 올렸고 근데 수학만 좋아해가지고 원래 공부를 다 싫어했는데 수학만 좋아해가지고 수리논술로 대학 간 친구도 아까 좀 있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의대 많이 보냈고 뭐 정결등 많이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그 1년 전 내신에 제가 130명 말고 고1, 2, 3 다 합쳐서 정교일등 수학 20명 뽑았고요. 그 중에 절반이 고3이고요. 실은 20명은 엄청난 인원수죠. 이 근처 학교 1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에 확통 정도 하면 수학 정교일등이 한 40명 정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뭐 동점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수학 정교일등이 있을 건데 제가 20명 뽑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강생 말씀드렸고 실은 이 밑에 거는 제 수업에 관련된 게 아니고 저희 학원 모토예요. 저희 학원 모토가 뭐냐면 선생님이 실력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실은 학생들 개별 케어가 가능하려면 열정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 만들려고 해도 열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력과 열정이 있으면 시험 한두 번은 1일 1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가 뭐 고대부고는 좀 덜하긴 한데 뭐 이제 개성고 같은 경우랑 이제 뭐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시험이 5년 내내 비슷하게 나왔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근데 가끔 1, 2년마다 한 번씩 시험 한 번 정도가 출제 기조가 바뀌는 적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저희도 예상을 할 수 없죠. 저희도 당연히 항상 비슷한 기조로 나오는 걸 예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애들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실은 그런 거는 1일비에 할 수 있습니다만 실력과 열정이 있으면 학생들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그 과목에 실력이 늘 거고 그거는 결과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학원 이제 홍보 문자 많이 받아보시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 홍보의 90%가 다 실적입니다. 그래서 내신 실적이든 대입 결과든.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도 맡겨주시면 이 학생들이 저희 홍보 내용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제 수업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권 통합반이고요. 근데 현재도 수업이 있습니다. 현재 수업은 이건 아니고요. 지금 화요일, 금요일 5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월이 되면 시간표는 이렇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자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바뀌고요. 수토 아니면 수요일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토요일 듣고 다음 주에 일요일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같은 수업입니다. 네. 그리고 1학기 내신이 끝나면 요 수요일도 일정이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 금요일 중 하나를 추가를 할 것 같은데 금요일을 추가한다고 치면 수토, 금토, 수일, 금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수요일, 금요일은 같은 수업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저는 실시간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되긴 합니다. 야자하는 애들이 학교 선생님께 허락받고 실시간으로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경우도 있는데, 수요일에 혹시 학교 일정 때문에 못 오면 금요일이라도 오라. 웬만하면 오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고 있어서 하루라도 와서 좀 수업을 하라, 이런 게 있고요. 뭐 다른 과목이랑 시간이 겹치는 것 때문에 좀 프리하게 좀 시간 정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렸지만 저는 1학기 끝나면 무조건 재학생이 3, 40명으로 늘어요. 어차피 한 반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분반을 미리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안 하는 이유는 이제 3학년 내신이 좀 많은데 3학년이 1학기 끝나면 내신이 없어지면서 수업이 많이 줄면서 3학년 있던 수업에 1학년 수업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교재는 이제 자히스토리 고쟁이 블랙라벨로 되어 있는데, 블랙라벨은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애들 상태 보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애들이 이번 학년도 최상위권 받았는데 애들이 너무 못하네, 이래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실은 그것보다는 학교 내신 대비 자료가 많이 나오는 해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해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할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학교 내신 대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그런 게 너무 없으면은 실은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자히스토리랑 고쟁이는 반드시 합니다. 근데 보통 자히스토리랑 고쟁이 워낙 유명한 교재잖아요. 모의고사 기출 중심, 내신 기출 중심. 우리 애가 했는데요. 근데 했는데 보통 자히스토리는 모의고사 기출이니까 30번 킬러 문제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할 때. 그리고 고쟁이도 시스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실은 했던 애들이 더 좋아요. 한두 번 했던 애들은 제 수업 들어보면 일단 풀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기로 한번 풀어봤는데, 아, 저런 식으로도 이 문제를 접근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배우면 실은 한번 들었던 애들은 제 수업의 가치를 더 잘할 거예요. 본인이 한번 그 문제를 풀어봤었으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진행하고, 최상위권 통합반이지만 고대부고만의 자료 다 만들어서 줍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예비고3 최상위권 심화반도 있잖아요. 예비고3 최상위권 심화반은 고대부고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이제 고대부고 학생이 전체적으로 많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밑에 레벨 반에, 고대부고만의 반에 좀 있는데, 한 명 있는데 그 학생 위해서 자료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애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이 수업을 따라올 수 있나요? 그래서 실은 아까 보셨겠지만 개정 전에 5등급이었던 애도 제 수업을 들었고요. 그 친구가 미적분 전교 2등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들어올 수 있냐? 일단은 수업에 어려운 걸 다 합니다. 우리 학교에 이렇게 어려운 거 안 나오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고요. 수학 실력을 키우면 성적은 따라온다는 걸 목표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성실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수업에 어려운 걸 다 해야 되니까 조금 빠르고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지금 당장 1등급인 애들도 이해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문제 교과서적으로만 풀고 좀 성실하긴 한데 약간 좀 틀에 박혀 있는 친구들은 1등급인데도 재수 못 따라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전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5등급이었는데 선생님 제가 지금 당장 이 문제는 못 풀겠는데 이 수업에 선생님이 말한 게 이해는 됩니다. 복습하고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구별이 됐냐? 청강이 가능해요. 저는 제 수업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 수업에 학생들이 와서 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해력이 되면 제 수업의 가치를 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수업 한번 들어보고 등록 결정하셔도 돼요. 당연히 제 수업 듣고 등록 결정이 되면은 수강료를 받는데요. 뭐 말씀드렸지만 제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레벨이 안 맞거나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학생이 뭐 레벨이 안 맞으면 제 수업에 4시간 동안 했는데 딱히 들고 간 게 없겠죠. 수강료 안 받습니다. 등록 안 하면. 그래서 뭐 저희 학원 시스템은 아니고요. 선생님별로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 편하게 청강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특징은 저랑 학생이랑 학부모님이랑 있는 3명이 있는, 보통 아버님께서도 원하시면 4명이 있는 단톡방을 다 만듭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270명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270개 단톡방 다 있어요. 다 있고 제가 학생 이름, 얼굴, 성격, 특성 다 합니다. 물론 한 번 수업에서는 모르고 내신 대비 한 번 저랑 하면 전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1학년 1학기 때 출석 체크하는데 처음엔 10분 걸리거든요. 이름 다 불러야 되니까. 이제 3학년 되면 출석 체크 2분이면 끝나요. 얼굴 다 알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다 따로 관리하고요. 여기 학생들이 질문 개별적으로 하면 손글씨로 안 보내요. 손글씨 어차피 할 거면은 답지 보라고 하고요. 다 전부 질문 해설 영상으로 다 찍어서 보냅니다. 다 찍어서 10시에 끝나면 보통 12시나 새벽 1시에 찍어서 보내고요. 그리고 여기로 수업 자료랑 영상도 다 보내는데
수업 영상도 4시간 수업이잖아요. 4시간짜리 영상 안 보냅니다. 그러면 제 수업은 어려운 걸 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 수업 듣고 이해가 되는데 집에 가서 풀면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데 복습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수업 영상을 잘 정리해서 보내요.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첫 1단원 개념 정리, 밑에 어떤 내용인지 끊고 밑에 예제 몇 번 설명 끊고 수업 영상을 다 세분화해서 보냅니다. 끊어서. 그래서 수업 영상 보내면 당일 수업 영상이 2개에서 최대 10개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문제도 다 따로 끊어서 정리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상담 전화 드리고요. 수업 끝나고 나서도 상담 전화 드리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내신을 한 200명에서 220명을 했는데 그때는 중간기말 끝나고 상담 전화도 다 드렸어요. 근데 이게 조금 비효율적이더라고요. 뭐냐면 220명 중에 거의 한 180명이 고2, 고3이라서 지금 어머님들이 전해봤자 저랑 반년 이상 다 수업을 했던 애들이라서 최소 반년에서 1년 별로 딱히 할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220분 전화를 하니까 뭐 하루에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거의 한 달 넘게 동안 길게 하니까 실은 이 시간에 내신 자료 만드는 게 애들한테 더 도움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요청하시는 어머님들께만 상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이 끝나면 제가 상담 요청하시는 어머님들 순서적으로 전화 드린다고 보통 드리고 1학년은 당연히 뭐 거의 다 원하셔서 전화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도 쌤이 너무 바빠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연락 못 드렸어요 하는 어머님들 계시는데 그냥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전화는 당연히 바로 못 받아요, 보통. 카톡 남겨주시면 평일 낮에라도 시간 내서 전화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수업이나 학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문의 주셔도 되는 그런 수업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님들께서 그러면 학생도 200명이 넘는데 내신 대비 자료도 학교별로 다 만들고 수업 끝나고 새벽 1시까지 질문 찍어주고 270명 관리 다 따로 하고 그리고 상담 다 하면 시간이 됩니까? 잠을 줄이면 되더라고요. 그냥 잠을 줄이면 됩니다. 그냥 잠을 줄이고 새벽 1시까지 하고 집에 가서 자료 만들고 다음 수업 날 준비하고 하면 됩니다. 학생들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성실하게 일하는 거 배워서 좀 성실하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학생들한테 항상 이런 동기부여를 좀 하는 그런 수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맡은 파트는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선생님별로 나와서 20분에서 25분씩 담당하실 건데 저는 지금 좀 오버를 했는데 질문 같은 경우는 지금 질문을 바로바로 받으면 엄청 길어져요. 설명이 한 3시간, 4시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설명이 끝나고 발표하셨던 선생님들 중에서 수업 없는 선생님들은 뒤에 남아 계셔서 개별 질문을 좀 받아주실 거예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데 담당쌤이 안 계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드리고 수업 종료에 연락 드릴 테니까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제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용 선생님, 고대부고 국어 선생님 모시고 고대부고 국어 관련된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용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대부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국어과 김건용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설명에는 목차를 이렇게 5개로 구성을 해봤고요. 제 소개를 가볍게 드리자고 한다면 이전에 강북세일학원에서 고등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근무를 해서 이 지역에서 6년, 7년째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전 강북세일학원에 있었을 때도 고대부고 내신을 맡았었고요. 지금까지도 내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부고 관련해서는 이제 정보난 그런 것들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슬라이드는 국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특히나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국어를 조금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특히나 학생들이 조금 더 강한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수학 영어만 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됐지만 국어를 못하게 된다면 사실은 좋은 대학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유는 두 번째에서도 보다시피 수능에서 상대평가 과목이 있고요. 아직 남아있는. 그다음 인식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거의 책 자체를 읽고 올라오질 않아서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져 있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한국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가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인식에 비하면 좀 국어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먼저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고대국어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해요. 사실 평이합니다. 대비를 충실하기만 한다면 좋은 등급 받기 좋고요. 문제가 나오더라도 납득이 갈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데서는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어려운데 고대국어는 이거면 그래 이건 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납득이 갈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충실하기만 대비한다고 한다면 좋은 등급 받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특히나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징상 국어 공부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은 많이 하는데 애들이 재밌다고 국어나 영어는 상대적으로 안 하거든요. 특히나 국어는 진짜 안 해요. 그래서 국어가 쉬운데도 등급컷이 낮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는 점. 문제 유형은 객관식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도 같이 출제가 되고요. 서술형도 사실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예측 같은 경우는 학습 활동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작품마다 핵심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금방에 비하면 상식적인 난이도라고 적어놨죠. 금방에 비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난이도입니다. 그냥 학생들이 이 작품에서 이게 중요하겠군 이라고 한다면 그게 나와요. 이거는 안 중요하겠군 그러면 안 내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인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국어 같은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걸 좀 싫어하다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 국어를 덜 투자하면서 좋은 점수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애들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는 학교죠. 그러니까 사실 고대국어 일지망을 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고대국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 국어 안정에서는 굉장히 학교가 잘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어 따기에는 아주 좋은 학교다. 그리고 기본기 위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독서 문제가 간혹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 안 했다를 가장 쉽게 판단하기 좋은 과목이 바로 국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문학 같은 경우 영역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문학은 외부 지문이 자주 출제되는 학교는 아닙니다. 다만 묻는 유형이 거의 똑같아요. 무조건 표현 방식 관련된 문제 물어보고요. 이 표현 방식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어 개념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어 개념어 문제는 보통 방학 때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국어 개념어 공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독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 출제를 하고요. 실제로 학교 선생님도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그 진도를 거의 안 나가십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얘들아 이해되지?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수업을. 그리고 시험 문제도 거의 그 수준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형 문제가 되는 데서 많이 뺏겨서 내시는데 그거 어디서 뺏기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학생들한테 던져줌으로써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은 기초 빈주의 문제는 내고요. 굉장히 적은 양의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운 변동에서 A라고 하는 걸 배웠다고 한다면 A를 내요. 그런데도 애들은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국어 남자 애들은 특히나 문법을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하냐면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딱 봐요. 그리고 이런 느낌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세부적인 암기를 약간 세부적인 암기만 되면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자꾸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주 적은 양의 문법 문제가 아주 응용이 적게 되는 고대국어의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국어에 약한 애들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 따기에는 아주 좋은 학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려면 어떻게 세워야 되냐라고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여러분한테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야 됩니다. 이거는 비단 내신 때문이 아닙니다. 내신이 너무 쉬우니까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덜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대학을 가려면 내신만 잘 봐서는 안 되죠. 모의고사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국어에서도 솔직히 성과가 아주 괜찮은 내신만 봤을 때는 성적이 아주 괜찮은데 모의고사가 안 돼서 대학을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모의고사 개념, 모의고사의 체급을 늘릴 수 있는 수업이 일단 진행이 돼야 되고요. 시간 투자하면 점찍하게 점수가 잘 나오니까 당연히 시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고대국어 애들은 진짜 수학 좋아해요. 그래서 수학을 막 하다 보면은 국어 점수가 안 나와서 오히려 이제 내신이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를 조금만 투자하고 조금만 효율적으로 공부한다고 한다면 1등급 나오기는 굉장히 쉬운 학교입니다. 못해도 2등급 나오는 건 굉장히 수월한 학교예요. 그 다음에 기본기 닦고 정석적인 공부 방법이 아주 잘 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정석대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자습서 공부한 다음에 추가적인 문제 풀어내면은 등급이 어느 정도 보장이 잘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대국어는 내신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는 학교는 사실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대국어에서 요지는
내신이 아니라 오히려 모의고사가 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고대국어 애들은 1학년 때 고2 대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고2 때는 고3 대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고3 때는 실전 연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늘도 지금 방금 전 제가 고3 수업을 하고 왔는데 실제 수능 현장처럼 아침 8시까지 등원을 해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채점까지 한 다음에 EBS까지 나가는 식으로 5시간을 쭉 내리 강의를 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고3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고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는 기초적인 체급 키우기, 어려운 문제 풀기 등등 해서 자체 제작 교재를 통해서 그런 연습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대비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내신 대비 방식은 일단 5주 정도 시험 기간을 갖습니다. 물론 5주긴 합니다만 고대국어 내신이 사실은 4주 정도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내신 범위가 굉장히 적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5주 정도로 일단 중간고사 때 시작을 할 거고요. 만약에 작년과 비슷한 경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4주로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시험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수업을 하겠죠? 해당 범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 수업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면은 1주차 때 수업을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2주차 땐 1주차에 대한 시험을 보고 2주차 수업을 나가고 3주차가 되면 1, 2주차 누적 테스트를 보고 3주차 시험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 테스트로 보통 어떤 걸 결정하냐면 숙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문제를 내주시고 문제 풀어오는 걸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경험도 그랬고요. 실제로 학생들을 수도 없이 관찰해본 결과 문제는요, 애들이 실제로 거의 안 풀어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체크만 해서 와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헬스장에서 팔 운동하는 게 낫죠. 저희가 숙제를 내주는 이유는 결국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인데 애들이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테스트를 잘 봐라. 그럼 나머지 공부는 너네가 알아서 시간 배분을 하더라도 국어 테스트를 볼 때 통과만 하면 된다. 대신 통과 못하면 남아라. 이렇게 저는 그냥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던져주긴 하지만 그걸 반드시 풀어내기는 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어려운 부분을 복습을 하고 과제도 점검하고 혹시 모를 외부 지문 같은 것도 좀 건드려 봅니다. 아예 안 나오는 학교는 아니어서 가끔은 좀 건드려 봐야 돼서 이런 식으로 묶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묶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연계를 하는 식으로 조금 심화 수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직전 대비 때는 범위 총정리 한번 쫙 진행을 한 다음에 모의 시험을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고대부고 시험지 형식으로 만든 시험지를 가지고서 OMR 카드를 놓고 실제로 저희가 시험을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남학생들도 그런 애들이 있겠지만 조금 시험 공부증 있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를 만들어서 직전까지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는 식으로 해서 내신 대비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업이 끝나면 맨날 이렇게 링크를 보내줍니다. 수업을 녹화한 부분에 링크를 보내주는데 근면한 학생일수록 사실은 빨리빨리 봐요. 복습을 하려고. 근데 고대부고 애들의 특성상 1주 전까지 조회수가 2에서 3을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조회도 10초 때 몰려 있어요. 그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한다면 애들이 보다가 이런 내용이구나 그냥 꺼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실제로 성실하게 본 아이들은 성적이 잘 나왔고요. 그냥 아니면 처음부터 수업에 집중을 잘하던 친구들은 성적이 잘 나왔고요. 안 보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엔 이것도 경영 시험 잘 보기 위한 건데 테스트 통과하면 된다. 안 봐도 상관없다. 테스트만 통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려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 시험지입니다만 다른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거를 본따서 저희도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지 형식처럼 만든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때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험지 형식을 던져주고요. 과목 코드 이런 것까지도 실전처럼 연습을 해서 OMR 카드 마킹을 다 해서 50분 안에 시험 보고 채점하고 그래서 점수 80점이 안 넘어가면 남아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직전을 진행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희는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학습 문제에서 확인학습이 아니라 이제 테스트 보지 않습니까? 주간 테스트. 주간 테스트는 문제수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맞은 개수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비 고3,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의 고대부고 성적표인데 그래서 7문제가 있으면 5문제에서 6문제 맞춘 친구들이니까 이거는 얘네들한테는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부터 조금 눈에 튀는 친구들이 보이죠?
4점 이런 친구들이 보여요. 9문제인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아, 절반도 안 넘었어? 넌 공부를 안 했구나. 숙제를 했더라도 숙제를 했을 경우에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숙제를 하다가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공부를 안 했다고 전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꾸준하게 점수가 낮죠. 그죠? 그냥 이런 친구들은 아, 넌 공부를 안 했구나. 그냥 너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남아서 공부하고 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은 25점이다, 25문제도 22문제 이런 식으로 잘 맞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성적이 잘 나왔어요. 실제로 전교 1등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여기 나눠준 프린트나 숙제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프린트 이렇게 적혀있는 한 줄당 약 40문제에서 50문제 정도 돼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나 2학년 애들이 풀었을 때 몇 문제 정도 푸냐면 이거 기준으로만 해도 1500문제 가까이 풀게 되는 거죠. 만약 다 푼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공부량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안 하고 테스트도 안 보면서 좋은 점수를 받길 바란다? 사실은 그거는 학생 욕심인 거죠. 물론 그래도 고대북은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신만 잠깐 잘 나오는 분이 성적 향상, 실력 향상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는 이제 제가 정규 수업 때 나가는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독서 교재랑 문학 교재가 따로 있는데 문학 교재는 소설과 시가 각각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 내용부터 개념어까지 수업이 전부 다 되어 있고요. 기출문제도 다 실려져 있고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해력을 기르는 것과 문제 유형 접근법 각각 설명을 해놨고요. 역시나 기출문제 쫙 실어놨습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재가 좀 초딩 같다. 표지가 좀 초딩 같아서 조금 들고 다니기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재는 조금 표지는 바꿔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유아틱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커스 리트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그래도 고대부고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는 아 이걸 지금 도전해봐도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지금 어려운 독서 지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지문 같은 경우도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학부모님께 공약을 드리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공약 드리고 싶었냐면 주어진 과제만은 공부량 과제만 이금방 고대국어에서는 제일 많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지문당 약 30, 40문제, 50문제 이상씩 주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다 푸는 것도 애들이 많이 버거워해요. 근데 그것만 다 해낸다고 한다면 1등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대국어 수업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국어도 단연간에 고대국어를 수업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대국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어떤 식으로 유형이 나온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교육 철학인데요. 수업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는 재미없어요. 공부도 재미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학창시절 때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 5교시나 1교시 국어 한국사 수업은 정말 힘들었어요. 제 경험상으로도. 학생들은 오죽할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재밌고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 와중에도 아 내가 뭔가 배웠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수업을 제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학생들이 재밌어한다라는 것, 학생들이 재밌어하는 수업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제 개인적인 욕심인데요. 목동 강남 학생들과 경쟁해도 자신 있게끔 실력을 키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대학 입시라고 한다면 이 근방학교를 떠올리게 좋은데 이 근방은 사실 라이벌이 아니죠. 저희가 실제로 경쟁해야 되는 학생은 저 친구들입니다. 목동 강남 학생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목동 강남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얘네들과도 뒤지지 않는 공부량을 내야 되는데 그 뒤지지 않는 공부량을 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희 학원 국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고요. 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혹시 다른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더라도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제가 좀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이렇다고 한다면 혹시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나 1월 달이 지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겨울방학이 지나고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꼭 한번 피드백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자녀분들과 아주 건전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갖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방학을 슬기롭게 보내는 게 입시의 시작입니다. 특히나 이 근방 학생들은 어떠냐면 워라밸을 즐겨요. 세 번째처럼. 그러니까 딱 1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대놓고 얘기합니다. 엄마, 내신 끝났으니까 나 쉴게. 딱 쉬어요. 2학기 들어와서 내신 때 한 달 까짝 듣고 또 쉽니다. 근데 그러면요. 고대국어에서 내신은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가 안 나와서 대학을 못 갑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고대북은 아니지만 이 금방학교에 전교 4등이 있었습니다. 내신이 1.4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 친구 어디 갈게요? 광운대 갔어요. 그러면 사실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전교 4등인데 광운대라고? 솔직히 잘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모의고사가 4등급, 5등급이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모의고사가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한다면 좋은 대학을 가기 어려운데 그 모의고사를 실력과 체급을 올릴 수 있는 데가 바로 방학입니다. 그냥 학생들이 내신만 잠깐 듣겠다고 오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원, 모의고사의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원이 일반적으로 방학 때 진행이 되니까 방학 때 꼭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조금 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학생의 공부적을 집안 내부에서 찾게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애들은 보통 이런 생활 패턴을 지녀요. 학교를 합니다. 그럼 문을 열죠. 다녀왔어. 뭐 인사까지 하면 고맙죠. 그 다음에 가방 벗고요. 옷도 허물 벗듯이 쫙 내려놓고 컴퓨터 켭니다. 계속 게임을 해요. 그럼 이제 학부모님께서는 부가침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는데 아니 너는 학원에서 돌아오면 숙제나 복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전형적 패턴이거든요. 근데요 냅두세요. 이거 정확히 이제 구분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놀게끔 해주되 밖에서 공부하라고. 특히나 시험이라고 하는 환경은요 불편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불편한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마음적으로 불편한 곳에서 공부를 해야만 실력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게요. 절대 안 됩니다. 집에서 공부를 해서 잘하는 애는 애초에 어딜 가서 해도 잘하는 애였던 거고 보통 나가서 공부를 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공부를 시키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은 내신과 모의고사에 같이 잡을 수 있는 공부가 되고 있느냐 요거를 꼭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의 함정으로는 이렇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업 패턴이 이렇게 돼요. 지문이 이렇게 여러 개를 줘요. 지문을 여러 개를 하고 지문 분석을 쫙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진달래꽃이다라고 한다면 뭐 시적 화자, 보기가 역겨워, 뭐 어쩌고저쩌고 막 분석을 동그라미, 세모, 화살표 막 보면요. 이제 가끔 학원 교재 이렇게 보죠. 학부모님께서. 그럼 너무 기특해요.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를 결국엔 애들이 시험 때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학생들이 못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좋은 쇼를 본 거죠. 비싼 쇼를 본 거죠.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설명이기도 하고요. 설명의 성격을 띠고 있는 홍보적 성격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혹시 지금 다른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 자제분이 있다고 한다면 꼭 토론해 보세요. 너 지금 이런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니? 혹시 작품만 분석하고 있는 것 아니니? 이런 식으로 꼭 한번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측면을 잘 당부를 해주시면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믿어주신다고 한다면 잘 커버를 하겠지만 다른 학원 혹시 다니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고 있는지를 꼭 그 학원이 그러고 있는지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까지 드리면서 고대국어 국어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관련된 내용은요, 받으신 유인물 보시면 컬러로 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간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표 보시면서 이 시간대가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아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문의는 앞서 대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문을 받으러 오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제가 못 오게 된다고 한다면 학원 측은 연락 주시면 또 질의 응답이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에 고대국어 1학년 수학을 담당하게 된 저는 소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우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히 좀 하면 앞서 이제 국어쌤이랑은 좀 같은 학원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양력을 좀 보시면 이제 저도 강북세일학원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8년 정도는 근무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얼굴은 조금 동안인데 나이는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가르친 지는 한 22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제 한 5년, 6년 차 좀 접어드니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철학이 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리고 수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급제 변화는 앞서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 등급제 변화에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조안이 바뀌어도 무조건 공부 잘하는 애 뽑아요. 어떻게 바뀌어도 내신이 일단 좋아야 무슨 대학이든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에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대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으로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수시 쪽으로 많이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정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수시에 좀 더 힘을 실어서 학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대학교랑 좀 많이 고대부랑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학이랑 연계해서 많이 하는 행사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고대부고에 작년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시는 게 중간고사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중간고사 경향을 좀 보면 고대부는 교과서 중심의 학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의 난이도가 쉽고 그리고 꼭 공부를 좀 잘한다라고 느끼는 아이들이면 거의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아주 문제의 난이도가 평이한 그런 고등학교였는데 22년도부터 특히 23년도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서술형 점수를 굉장히 깐깐하게 매기기 시작했고 문제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난이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뭐 어머니들에게 풀어드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특히 제가 고대부고 시험을 보고 나면 이렇게 시험지를 분석을 해서 아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에게도 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험을 출제할 것이다 라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자료를 쓰는데 그거 일부의 샘플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이제 개성고 문제인데 그걸 약간 응용해서 고대부 문제를 출제하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간단히 보여드린 거고요. 저는 수업을 이렇게 이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봤지만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느끼시는 그리고 한 목소리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보면 개념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통수학 1을 2번 들었는데 어머니들께서도 약간 인정을 하십니다. 공통수학을 2번 들었으면 너 잘해야 되는 거 아니니? 10번 들어도 못하는 애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계속 듣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들으면서 그 안에 진정한 숨은 뜻이 뭔지를 모른 채 그리고 정확한 정의를 세우지 못한 채 계속 똑같은 수업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결과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문제집을 4권, 5권 풀어도 실력은 절대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만 맞추고 어려운 건 여전히 못 풀기 때문이죠. 그럼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능을 끝난 다음에 항상 한국교육평가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죠. 이번 수능은 교과서 중심으로 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에서 어디서 나왔어? 똑같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데. 우리가 말하는 똑같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똑같아서 문제는 정말 똑같을 수 있지만 거기 있는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 그 설명을 바꿔버리면 아이들이 해석을 못해요. 그 부분이 아이들이 심한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키포인트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아주 단순하게 문제를 출제하면 이거 이거였어 라고 문제집에 나와 있는 유형을 외워서 풀지만 그 문제를 그 말하는 형태만 바꿔버리면 전혀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수업을 할 때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개념을 정리시킬 겁니다. 이 첫 번째로 실예로 우리 여기 고등학생들도 지금 많이 앉아 있는데 제가 항상 1단원 시작할 때 2번 들었어, 3번 들었어, 뭐 한두 번 들었어 이런 친구들 만나면 항상 물어요. X, Y, Z를 곱한 값이 몇 차야? 이렇게 물어요.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 분명 있을 텐데 생각을 합니다. X, Y, Z를 곱하면 X, Y, Z? 이러면서 1차요.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 90%예요. 다 개념을 엉망으로 배운 친구들이죠. 이 차수라고 하는 의미를 자체도 모른 채 그냥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X, Y를 곱한 값은 3차입니다. 차수의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자를 곱한 것의 개수라고. 그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X라는 문자 하나에 위에 숫자 1이 써 있으니까 1차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을 해요. 개수도 물으면 개수도 대답 못해요. 이 X, Y, Z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식에 대해서 X의 차수가 그 X, Y, Z라고 하는 게 3차고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때 얘는 개수가 뭐니라고 물어도 YZ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도 개념을 무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유형을 반복해서 외우게 시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형을 외우면 최대한 중상위권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상위권이라고 말하는 생각을 어머니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중상위권은 15%? 많이 가봐야 15% 정도입니다. 15% 정도면 예전에는 3등급이었고 지금은 2등급이 되겠죠. 그렇죠? 10%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운이 좋아서 찍은 게 많이 맞았다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모의고사 점수는 무조건 3등급 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걸 못 풀어요. 이 문제들을 못 풀어요. 제가 이거 샘플로 들고 나왔지만 이 문제 속에 있는 숨은 뜻이라든가 키워드를 절대 못 찾아내요. 이 문제를 읽으면 그냥 읽고 이게 뭐지? 어려워. 그리고 끝내요. 그리고 손을 안 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아이들에게 질문해서 해석을 해주면 애들은 펜부터 들어요. 공부하는 습관도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설명을 듣고 정말 중요한 것을 여기다가 필기를 하면 정말 좋은데 우리 자녀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쓰기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식만 적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안 봐요. 그럼 저는 항상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보지도 않는 걸 뭘 그렇게 열심히 적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받아쓰기를 할 때 대부분은 그 문제의 뜻을 막 해석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만 적기 때문에 수업도 안 듣는 거고 이 문제 해석도 안 된 거고 풀이 과정도 보지 않았으니까 걔는 복습도 안 할 거니까 이 문제를 질문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제자리 걸음을 걷는 거예요. 이틀 뒤에 또 물어보면 또 모르고 매번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반복해서 시키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에게 문제집을 많이 풀린다. 근데 어머니들 문제집 검사 가끔씩 하시죠. 가끔씩 하시다 보면 조금 많이 화가 나시죠. 항상 문제집 왜 안 풀려 있냐. 이런 압박감이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어머니. 상위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금 최상위권 아이들도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위권, 중상위권 아이들도 못 푸는 문제가 많은데 그게 안 풀려 있다고 어머니들이 화를 내시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 적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문제집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제가 안 풀려 있을 때 거기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의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특히 언제 신뢰하시면 안 되냐면 1학기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중간고사 결과가 나온 다음엔 아이들의 말을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학생이 성실한 학생이지만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대부분 어머니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세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90점, 80점 맞았다. 아무 의미 없는 점수인데 그 점수에 비교해서 고등학교 점수를 나타내는데 고등부고에서 90점 맞는 애가 10명을 넘지 않아요.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뭐 실례로 영문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등급 10% 안에 드는 점수가 74점이었어요. 정확하게 69.8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실력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1등급을 막기 위한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고대부도 계속해서 그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서술형을 굉장히 깐깐하게 봅니다. 고대부는.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은 좀 비중이 좀 적지 않다라고도 생각되지만 객관식은 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맞출 수 있지만 서술형에서 점수를 다 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서술형 쓰는 연습도 정말 잘 시키셔야 돼요. 애들이 언제 등호를 넣는지 언제 화살표를 넣는지조차 잘 몰라요. 등식을 쓸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가르칠 생각이고요. 우리가 1학기 중간 대비 시에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철저하게 개념을 정리시키고 1일 테스트 및 오답 정리를 꼭 볼 겁니다. 그리고 1일 테스트 보면 제가 11시에 집에 가면서 퇴근하면서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아이들 시험지를 다 찍어서 봅니다. 다 찍어서 보면서 이제 저도 그 학원을 이제 도보로 이동하면서 이제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닐 때 예전에는 이제 틱톡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를 한두 시간씩 그냥 이렇게 올리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야, 이래서 애들이 이런 데에 막 이렇게 빠져서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 시험 분석한 거나 문제집 같은 거를 캡처해서 그거를 그냥 보는 습관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보다가 좀 뭔가 이상하면 아이한테 전화해요. 오늘 수업 어땠니? 부터 시작해서 이 수업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문제는 왜 이렇게 풀었는지 들어보는 거죠. 아이들 나무라는 게 아니라 너가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관계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는 부모님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아이들한테는 좀 웃긴 얘기로 별명이 아빠였습니다. 학원에서는. 아버지, 아빠. 제가 가르친 모든 학생들에게 물어보시면 저를 다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한테는 공부 얘기 잘 안 해요. 일단 친해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 학생의 취미 활동이라든가 앞으로의 장래 아니면 너 요즘에 어떤 게임을 즐겨 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해서 아이들과 유대관계를 쌓아서 그 아이가 진정으로 하는 목적 그리고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로드맵을 잡아드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간에 심한 문제를 읽어내는 키워드는 반드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키워드를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문장 속에 어떤 숨은 키워드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한 문제를 풀면 아이들이 한 줄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시작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학기 중간 대비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부고에도 꾸준히 모의평가, 이런 모의평가 문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응용 문제, 즉 시중에 변형이 되는 다수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일단 빠르게 맞추는 연습을 당연히 시험 대비 때 시작할 거고요. 시험 대비 시 1월 수업은 의무입니다. 이거는 의무로서 4주간 시험을 진행하고 이외 2시간 동안에는 학생들에게 일단은 문제를 풀려서 기출문제를 풀려서 초재기 연습을 좀 시키고요. 2시간 동안은 질의응답 및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 시에는 제가 아무래도 수학을 가르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일대에 오래 있다 보니까 모아놓은 자료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자체 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시험 대비 동안 4주 동안 잘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 대비 때는 줌자습이라는 걸 합니다. 줌자습이 뭐냐면 아이들이 아까 구선생님이 얘기하셨죠. 학원 딱 끝나자마자 딱 가가지고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나 열심히 했으니까 나 건들지 마 이거잖아요. 그 시간이 정말 아깝더라는 거죠. 학원이 10시에 끝나고 밥 먹고 씻으면 11시 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11시 반에 딱 줌으로 모여요. 아이들이. 줌으로 모여서 줌에서 제가 얼굴은 비추지 않게 하지 않는데 얼굴은 비추지 않은 상태에서 손만 나오게끔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40분간 복습을 하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4주간 줌자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는 넣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그 한 부분에서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줌자습을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거를 4주간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토요일날과 일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만큼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쓸데없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간고사 결과가 끝나신 다음엔 아이들에게 절대 화내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어머니들께서 화내시면 그 부분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음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화내시기보다는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한숨을 쉬시기보다는 응원을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말은 딱 50%까지만 신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들에게 혼나기 싫으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랑 학원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 학원 환경 옮겨볼까? 그럼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거의 고등학교 한 80% 학생들이 하는 레파토리. 여름방학이 딱 시작되면 이제 놀고 싶잖아요. 아, 나 이제는 학원이 안 맞는 것 같아. 엄마, 나 인강 들어볼게. 그러면서 메가스터디에 엄청난 비싼 인강을 끊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강 켜놓고 게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아이를 무조건 형강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는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피드백을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기말고사 대비는 5월 달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멘탈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 개념 정리하고 핵심 유형 정리하고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는 모의평가 대비도 같이 겸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교재는 마플 시너지와 제가 단연간 모아놓았던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일은 3월 4일이고요. 요일은 수요일 날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토요일 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에 학생이 남아서 자습하고 싶다고 하면 빈 강의실에서 자습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학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콕 학원 고등부 원장 신유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대부고를 지금 7년째 맡고 있고요. 앞서서 대표 원장님께서 저에 대한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같은 교실에서 참 뻘쭘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고대부고를 저희가 이제 주력이 된 거는 제가 이렇게 키운 건데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 온 지가 저는 2020년 8월에 왔습니다. 2020년 8월에 왔고 이제 8월 1일부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2주 전이었나요? 좀 가물가물한데 같이 일하기로 한 여자 선생님이 애들을 다 데리고 옆에서 학원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초토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 좋아하는 애들은 한 7, 80명이 글로 갔고 여기서는 이제 어중이 떠중이만 있었는데 그때 마침 왔던 고대부고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들이랑 참 좋았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근데 그 기억이 참 좋아가지고 고대부고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지금 7년째 하는 거고 저는 3년 내내 다닌 애들이 많습니다. 운이 좋은 거고. 그리고 지금도 제 교실에서는 이번에 고대부고 졸업한 친구가 이제 조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44인데 2024년 12월에 결혼했어요. 그때도 이제 제자들이 많이 왔는데 고대부고 애들도 좀 많이 왔고.
참 재밌었어요. 사실은 고대부고 가르치면서 썰만 풀어도 한두 시간 썰 풀 수 있을 정도로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좀 가요. 그래서 원래는 영어과 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 전체 원장이 됐는데 그 제가 이제 저는 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원래는 제가 주력 학교는 다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 양보를 하고 근데 고대부고는 그냥 제가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올해도 원래 고대부고만 이제 하기로 했는데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성신여고도 하지만 나름의 좀 애정이 있어서 고대부고를 하는 겁니다. 뭔가 계획하에 키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리고 학생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에피소드도 많고 예를 들면은 뭐 25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6명이 1등급이었고 뭐 전교 1, 2등도 나왔고요. 사실은 이제 1년만 한 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 못하다가 잘하게 된 케이스도 있고 잘하다가 잘 못한 그러니까 못하다가 잘 된 케이스, 잘하다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다시 정신 차리고 잘 된 케이스. 아니 뭐 2023년도에는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33명이 됐고 그 해 동안 한 명도 그만둔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고 나름은 운의 영역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애들만 뿐만이 아니라 못하는 애들, 좀 부족한 친구들도 어떻게든 붙잡고 잘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강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간 놈이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대부고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시작을 하면은 요 자료를 좀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리는 건데 원래는 칼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칼라 복사기가 고장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흑백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게 3년치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다 만들거든요. 근데 3년치가 왜 지금 이것만 드리냐면은 작년에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대부고 유형도 좀 바뀌었기 때문에 24년 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작년 것만 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왼쪽이 시험 범위예요. 그게 오른쪽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출 문제만 보는 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기출 문제가 없는 것보다 기출 문제가 있는 게 좋죠. 근데 이왕 있을 거 시험 범위에서 어떻게 문제로 나왔는지를 알면 더 좋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험이 나왔다. 그래서 열심히 외우렴이라고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고대부고를 한 7년 동안 가르치면서 가장 큰 고민은 1학기 때 아이들 만나서 어떻게 외우게끔 동기부여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1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발 잘 듣거든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해하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외우는 것도 좋아요. 원래 영어라는 과목은 외우는 겁니다. 영어로 된 글을 이해하는 거죠. 영어 자체는 외우면 해결되는 게 많은데 마치 이제 중학교 때 덜 했고 못 했고 안 했던 것 때문에 스스로의 자격지심으로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외우는 게 좋은데 이해하는 게 좋다던데 왜 외우라고 하죠?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간고사 끝나면 다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면은 알아서 잘 외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기부여 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애들을 잘 붙잡아 놔요. 그래서 같이 합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고생을 해서 그런지 서로 간에 정도 생기고 그래서 오래 다니는 애들이 많습니다. 사실 고대부고는 그 범위는 여지껏 변한 적이 없어요. 제가 2020년 8월에 왔으니까 그 전에 3년치 것도 다 구해서 봤는데 범위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 이제 2개랑 그리고 모의고사 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략법은 아주 간단해요. 얼마나 달달달 외웠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 문제나 그리고 그 안에서 외우는 거는 당연히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한테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없이 자 이제 외우자가 아니라 문장 구조에 대해서는 분석을 꼼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고3까지 적용되는 거라는 걸 꼭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달달 외웠느냐가 관건이고 그리고 듣기에서의 변수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듣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등급 구간이 있죠. 2등급을 연단 말 아시죠? 2등급을 닫는다. 고대부고는 19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20등 되는 애는 2등급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1점이나 2점 차이가 아니에요. 0점, 뭐 1점, 뭐 0.3점 이런 차이로 되기 때문에 듣기 하나가 등급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듣기도 외우라고 하거든요. 범위도 얼마 안 되고 충분히 하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생 기본 실력에 따라서 변형 문제 활용도를 좀 구분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못하다가 잘 된 케이스가 많아요. 그것만도 한 1시간은 때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뭐 같이 밤새고 같이 이렇게 고민 상담하고 하면서도 외울 거 외우고 하면은 중학교에 비해서 더 좋은 성적을 맞았던 애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뚫고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송곳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항상 뚫고 나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맛이 참 좋아요. 저도 이제 고대부고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을 보면 참 뿌듯함도 느끼고 올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고대부고 내신 경향은 이 25년 전까지는 변화가 없었는데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좀 바뀌었어요. 일단은 여지껏 고대부고 내신은 암기를 통해서 고득점을 누릴 수 있었지만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어휘력도 좀 필요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다른 애들도 많이 틀려요, 사실은. 일부러 꼬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도 꼬아놓으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외워놓으면 그나마 이제 기본 점수는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재작년까지는 듣기가 18.9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설명회, 재작년 설명회 계속 설명하면서 각 교실의 스피커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어떤 놈은 웃고 막 이렇게 웃으셨는데 왜냐하면 어떤 스피커는 소리가 뭉개져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는 듣기 잘하니까 들어서 해결하겠다고 하면 틀리죠. 범위가 있으면 미리 한두 번이라도 읽고 오면은 그게 뭉개져서 들리더라도 무슨 말 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올해도 아마 8.4점 정도만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요게 등급을 가릴 수 있습니다. 만만하다고 무시하시면 이제 시험 끝나고 후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사전 언급 없이 시험 밖 지문이 나왔었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 때. 근데 기말고사 때부터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는 외우고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고대부고 시험이 모의고사 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서술형에서 쉬운 유형의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23년에는 서술형에 코미디가 나왔습니다. 코미디 철자를 못 적어가지고 지금 조교하고 있는 친구인데 감점 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쉬운 문제를 서술형으로 내서 아이들이 이제 약간 좀 긴장 안 하는 것들, 가볍게 보는 것들을 문제로 내서 틀리게끔 유도했는데 올해부터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지금 나와 있는 교과서가 그전 교육과정보다 쉽습니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과서에서 꼬아서 어렵게 내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그랬듯이 고대부고 내신은 확실히 외우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요런 거는 이제 첫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제가 여지껏 고대부고를 가르쳐 왔던 에피소드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외우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중간고사 끝나면 다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도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지금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부족하더라도 외우면은 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잘하는 친구도 외우면 되기 때문에 일단 자만하진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잘한다고 생각해서 대충 외운 거죠. 그러니까 실력으로 보면 전교권인데 시험은 한 2, 3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첫 시험 때. 자만하는 거죠. 한 4-5번 보니까 눈에 익으니까 이제 외웠다라고 생각하고 당장 시험 칠 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우는 거에 대해서는 별 부담만 없으면 고대부고는 할만하고 나름의 역전도 저는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필기 시험은 안 쳐요. 이제 구두 시험으로 칩니다. 필기 시험 치니까 아이들이 외운 걸 그냥 쏟아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교쌤이랑 또는 저랑 1대1로 이제 구두 테스트를 칩니다. 그리고 수준별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7년째입니다. 매년 설명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는 아버님들께서 이제 수준별 반이 아니라 학교별 반에 대한 의구심을 물어보시는데 너무 당연하죠, 사실은.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수준별 반으로는 해결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외가 아닌 이상 수준별 반은 여러 학교 애들을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시험 범위가 다 달라요. 그냥 잘하는 애들 모아놨지만 개별적으로 시험 범위가 다 다르니까 그 안에서 제대로 학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는 지금 7년째입니다. 그리고 학교별 반을 운영한 게 7년째고 저희는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역량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별 반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역량이 있는 거고 그 또한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대로 잘 봐주면 되고 좀 부족한 애들은 부족한 대로 붙잡아두면 돼요. 어떻게든 붙잡아서 같이 공부하고 또 잘하는 애들은 뭔가 좀 치고 나갈 수 있게 자료나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의심이 드시겠지만 그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까지 7년 동안 해온 거를 봐오시면 그 자체가 저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요시 이제 자료를 자체 제작을 하는데요. 이게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4년이죠. 예. 그때 고대부고에 1년 동안 외고인가요? 과학고인가요? 영어 선생님이 오셨는데 되게 의지가 불타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원래 고대부고는 항상 교과서 2개랑 모의고사가 나가는데 2학년이었습니다. 2학년도 똑같이 나가는데 영어 소설을 했어요. 더 기보라고. 근데 그게 시험 범위가 거의 이제 한 시험 칠 때마다 4분의 1씩 1년 동안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직독해서 다시 싹 다 해석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영어 소설이 있지만 그게 한글 번역판에 의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싹 다 직역으로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역 문제도 다시 만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필요시 자료 자체 제작하는 거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어차피 좀 덜 자고 그리고 돈을 좀 투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4번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사실은 다들 잘 가르친다고 하고 저도 진짜 잘 가르쳐요. 가르치는 거는 저도 진짜 자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디폴트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값이고 저는 학원에서 살아요. 그래서 혹시 저기 저희 학원 윈터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1월부터 월화수목금은 아침 8시에 와요. 그래서 일찍 와서 9시 수업 전에 온풍기 켜놓고 그리고 애들 단어 봐주거나 그래서 거의 평일은 학원에 삽니다. 토요일도 아침 10시에 와서 밤 10시에 가고요. 잠시 이제 가정의 평화는 뒤로 밀어놓고 애들 잘 봐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게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강압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애들을 어떻게 잘 붙잡아 두냐면은 너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같이 고생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알아주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어떻게든 성장을 좀 이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타인데요. 이거는 아까 저희 소병호 수학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행평가가 중요합니다. 은근히 여기서 역전이 좀 많이 일어나요. 1학기 중간고사 때는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제 33등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2등급이죠. 근데 이 친구가 기말 끝나고 나서 자기가 1등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1학기 성적 나와서 그러니까 물어보니 수행평가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중간고사 때 좀 못 치더라도 기말 때 어떻게든 올리고 여기서 수행평가까지 합산하니까 18등이 되더라고요. 이게 기말이 18등이긴 한데 중간까지 합쳐서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하면은 2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근데 수행을 잘 챙겨가지고 어떻게든 1등급을 만들었어요. 참고로 무조건 1등급이, 사실 1등급이 좋죠. 근데 이제 성장의 가능성도 봐야죠. 공부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보면 그것만큼 아이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도 뭐 홍보상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는 부족한 친구들이 얼마큼 성장했는지에 대한 그 역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2020년 때부터 그랬듯이 아이들이 해야 할 것 할 때까지는 일단은 일찍 오게 하거나 남기거나 다른 날에 불러서라도 어떻게든 봐주겠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희 윈터 하고 있는데 저기 지금 아이들 제 교실에도 단어 밀린 애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조교쌤도 많고 능력 있는 조교쌤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붙잡아두고 공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 내서 맡겨주시면은 어떻게든 잘 키워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은 주 2회고 월급 6시부터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주 1회로 무조건 바꿀 거예요. 그리고 수업은 10명입니다. 10명이 이제 마감이고요. 근데 아마 10명, 12명 되면은 11명, 12명 되면 아이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그러면 무조건 반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뭐 가령 저번에 23년도에 학생들이 33명이었을 때도 반이 3개였어요. 즉 똑같은 수업을 3번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모의고사 그냥 일반 수업 같은 경우 수준별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 두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신은 10명 이상 되니까 이게 잘 못 봐주겠더라고요. 이 관심이.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대로 좀 더 챙겨줘야 되고 부족한 애들은 부족한 대로 좀 면밀하게 봐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일단 저는 10명에서 11명, 12명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반을 무조건 나눌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요.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부고 아이들이랑 참 좋은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매년 아이들을 만날 때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많은 반을 키우겠다는 건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21년도 때 4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2명이 100점 맞는 바람에 갑자기 23명이 됐는데 그때도 반 2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갑자기 저는 무조건 고대부가 주력이니까 큰 반을 추구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10명 정도로 해서 어떻게든 면밀하게 애들 봐주고 잘 챙기고 같이 고생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대부고 통합과학 이승희라고 합니다. 네, 앵콕학원에서 고대부고 통합과학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소개 잠깐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빠르게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로 20몇 년 동안 목동에서 진행을 하다가요. 운 좋게 작년에 좋은 인연이 닿아서 작년 1월부터 앵콕학원에서 통합과학이랑 그다음 물리학, 지구과학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대부고 1년 동안 작년에 이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학교를 좀 진행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실적 좋고요. 하여튼 제자랑 해봤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통합과학이요. 원래 이제 통합과학 한 권으로 진행하다가 저희가 이제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로 책이 2권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특별한 건 없고요. 통합과학 1은 1학기, 통합과학 2는 2학기 이렇게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강의 수로 1강부터 14강까지가 통합과학 1이고요. 15강부터 28강까지가 통합과학 2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것이 있고요. 괄호안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괄호안에 보시면 중간, 기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출제된 범위 그리고 기말에 출제된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좀 약간 좀 다른 학교랑 완전히 좀 달라요. 완전히 좀 달라서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는 4강, 10강이 중간고사 들어가고 5강, 11강 이게 왜냐면
빨간색 네 개가 있잖아요. 이 네 개가 어렵거든요. 네 개가 어려워서 원래 중간고사 이렇게, 기말고사 이렇게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진행하는데 고대부고는 작년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화학 부분, 이거 화학 파트거든요. 화학 파트는 기말고사, 그다음에 그죠? 화학하고 물리하고 이제 다 기말고사에, 하지만 어려운 파트가 전부 다 기말고사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고사 때는 조금 문제 난이도 자체가 좀 쉬웠는데 1학기 중간에 뭐 킬러 단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쉬웠는데 학교에서 출제했던 학교 프린트에만 나오는 내용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부고에서 이제 과학을 진행하시면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를 줍니다. 그래서 뭐 내용 설명이 있고 뒤에 문제들이 있고 문항이 있고, 그런데 보편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일반 교재하고 비슷하게, 우리 교재하고 비슷하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특정 출판사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교과서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행평가. 수행평가에서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수행평가를 진행한 그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에 대해서 이제 지필고사로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앙불구라고. 그래서 그것 좀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대부고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강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는, 저거 물리 선생이에요. 물리 수능 대비를 24년인가 했는데 제가 봐도 이거 통합과 개념으로 이거 풀기는 좀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애들? 이렇게 제가 육성으로 나올 만큼 그렇게 출제되는 그런 나름입니다. 그런데 고대부고에서 막 그렇게 어렵게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많이 높진 않은데 조금 특이한 점이 서술형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서술형. 근데 다른 학교는 주로 우리가 서술형이라고 하지만 실제 단답형이죠. 단답형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고대부고 같은 경우는 진짜 써야 되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다른 학교는 이빨이 아프다 어디 가야 돼? 치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고대부고는 치과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좀 없어 보이나요?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는 뭐 중심액에서 수생협반의 일환 전체 무엇입니까? 그럼 주결성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고대부고는 주결성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는. 그래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예전 세대랑 우리 세대랑 좀, 저희도 같은 세대인데 하여튼 우리 아이들하고 좀 달라요. 아이들이 이거 안 써봐요. 그냥 봅니다. 그냥 보고 저거 내가 이해했구나 하고 끝나요. 근데 자기가 아는 걸 쓸 수 있는 능력하고 자기가 진짜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쓰는 연습을 좀 해주지 않으시면 서술형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대부고가 원래는 시험 난이도만 따지면 하나 틀린 거에서 1등급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2개, 3개 막 이렇게 1등급 컷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못 써서 그래요. 애들이 못 써서. 그래서 쓰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너무 오버하는 문제는 할 필요 없지만 학교 시험을 대비만 하기 위해서는 너무 오버하는 문제는 할 필요 없지만 물론 수능 대비할 때는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 좀 오버하는 다른 학교에서 뭐 이런 것도 내도 돼?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주의할 점은 난이도는 낮지 않지만 학교에서 했던 거 학교 프린트 그리고 학교 교과서 수행평가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서술형 쓰는 연습 정의 요거 좀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도 만나러 오느라고 뛰어가지고 좀 더운가 봐요. 제가 좀 그런데요. 하여튼 이렇게 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고대부고 아이들 가르쳤는데요. 성적이 다 좋았습니다. 성적이 좋아가지고 50%는 1등급 나왔고 전체가 다 90점 이상 나왔어요. 제 수강생들 전체 90점. 그 아이들도 한 문제씩만 더 맞춰서 또 다 1등급이 나오는데 욕심이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는. 하여튼, 그래서 저희 아이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다 1등급 맞고, 그리고 뭐 다 90점 이상 맞느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좀 빨리빨리 할게요. 이건 다 뭐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개념 설명하고요. 그렇죠? 모든 과목이 그렇죠. 그죠? 과학은 특히 개념 설명 자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개념 설명에 대한 문제풀이를 저희가 같이 하죠. 제가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문제 풀면서 이건 이랬잖아. 이거 다시 복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풀이를 우리가 같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근데 문제가 1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회는 제가 같이 하고 뭐 2회, 3회는 자동으로 과제물로 나가고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까지 있는데요. 10회까지는 이제 테스트로 아이들 와가지고 테스트를 좀 보고 이렇게 클리닉 시간에 좀 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똑같죠. 다른 그거랑. 근데 이제 제가 제 수업 시간에 조금 다른 것은 일단 재밌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쌓여지네요.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다른 점은요. 제가 수업 끝나기 한 30분 전에 그 시간에 했던 것을
그 시간에 했던 것을 이렇게 암기 테스트지라고 해가지고 A3G예요. 이렇게 커다란 A3G 엄청 큰 거 아시죠, 그죠? 그거를 한 장씩 한 강당 한 장씩 있어요. 한 강당 한 장씩. 그래서 보시면 다 이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다 주관식 문제고 그다음에 또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문학에서 나올 수 있는 보기 다 이런 것들 제가 쫙 이제 해놔가지고 열심히 한 강당 제가 500문제, 600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500문제, 600문제를 요거를 다 이해하면 요거를 스스로 다 이해할 수 있고 혼자 쓸 수 있으면 그 500, 600문제를 다 풀 수 있을 만큼 제가 있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고대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준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서술형 문제들도 다 이렇게 정의를 쓰는 것들 다 제가 담아놨고 요걸 이제 제가 수업 시간 끝나기 한 30분 전에 아이들하고 그날 배운 거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답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같이 대답을 하면서 그날 수업했던 것을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거 만들 때 제가 어떻게든 점수 올리려고 어떻게든 잘 보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아이들 이거를 만들고 끝이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 마지막에 제가 해준다고 했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클린 시간에 제가 이걸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를 보는데 아이들이니까 빨리빨리 보고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도와 다르게 아이들이 답만 외워서 OX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했죠. 어이가 없이 저는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 OX 이걸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놈이 그걸 한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여기다가 버전 1.0, 2.0, 2.4 해가지고 문제를 다 바꾸고 문제도 바꾸고 배열 순서도 바꾸고 OX가 아니라 XO 이런 식으로 바꾸고 막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버전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저도 아이들이 그런 꼼수를 쓰면 저도 어떻게든 점수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거를 수업 시간 말미에 진행을 하고요. 이제 진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닉 시간에 요거를 이제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를 봐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여기에 암기 테스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암기 테스트 수행 여부 2강, 3강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도장을 이렇게 꾹꾹꾹 이렇게 이제 찍어줍니다. 빨간색 도장, 그래서 엄지척, 꽃도장 이런 거, 체크 도장 이런 거. 제가 네 종류를 샀어요. 네 종류를 샀는데 하트 도장이 있는데 이거 참아 남자애들한테 야, 하트 받아라 이렇게 하면 조금 저도 좀 그래서 하트 도장을 안 찍고요. 그건 버리진 않았고 이제 집안에 어디에 박혀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도장을 이제 찍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걸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들었어요. 작년에 우리 고대부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고대부고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 제가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사실은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이 만든 이유가 가끔 어머님들이 문자를 하셔가지고 가끔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나요? 우리 아이가 숙제 잘하고 있나요? 수업 태도는 어떤가요? 하여튼 공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보편적인 질문들. 그럼 보편적인 질문들 답은 해드리죠. 그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끔 숙제 안 올 때 있는데 저한테 혼나서 뭐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제 챙깁니다. 이걸 다 문자를 이제 드리잖아요. 근데 저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어머니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 압박 주면 안 되는데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어머니들 보시라고 제가 여기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암기 테스트. 2하고 3에는 아까 1에는 그냥 같이 풀어주고 2하고 3에는 자동으로 과제물 하면 아까 우리 요즘에 뭐 AI 시대 아시잖아요. 아틀라스 막 나와가지고 로봇이 막 이상한 짓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역행하게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도장을 이제 꾹꾹 찍어줘서 만약에 어머님들이 이제 뭐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아이들 방을 정리하시다가 갑자기 이 책을 발견을 하시고 넘기고 싶은 욕구가 가끔 들 것 같은데 이걸 보려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다가 우연하게 들어가셔서 이 책을 딱 봤을 때 여기 딱 두 장을 넘겨보시면 여기 도장이 얼만큼 찍혔는지를 보면 도장이 찍혀있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점수가 다 있거든요. 이건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건 과제물이고 테스트 점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렇게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해서 어머님들이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 좋으라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가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얘가 사회 테스트를 봤나? 오해를 받나? 깜빡깜빡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위해서도 한 거고 사실 어머님들을 위해서도 했는데 오히려 애들이 좋아요. 애들이 도장 찍는 거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도장 찍는다고 뭐 생기긴 생겨요. 다 찍으면 커피 생겨요. 예, 다 찍으면. 그죠? 커피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5에서 이제 끝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회, 7회, 8회, 9회, 10회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6회, 7회, 8회, 10회는 원하는 아이들만 해요.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아이들 여기 도장 찍힌 걸 본 그 옆에 친구는 또 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는 여기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아이들 이제 준비를 했어요. 여기까지 준비했더니 덥네요. 여기까지 준비를 했더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부 다 90점 이상 재원생, 그다음 고대부고는 50%가 절반이 딱 이제 1등급을 딱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저는 좋아했죠. 솔직히 이제 그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못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못한 아이들도 있는데 강제로 맞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아이들이 오죽하면 감사해가지고 막 근데 다 문과를 가긴 했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과 담당이라서 문과를 다 가긴 했지만 못한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90점 이상 맞아본 적이 없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그래서 저도 기분 좋죠. 점수 이제 결과도 좋게 나오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우리 원장님도 행복하고 그죠? 이렇게 다 행복해요. 행복한데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1학년 말쯤에 사실 고대부고는 아닌데 다른 학부모님이에요. 다른 학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신 거예요. 문자를 딱 주셔가지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죠. 의례적인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2학년 때도 그 이과 가는 학생이라서 그 학부모님은 2학년 때도 뭐 부탁드려요. 이렇게 제가 정확한 어딘일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문자 올 수 있잖아요. 그죠? 1년 끝났으니까. 그래서 저도 의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웃어주고 그다음에 더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딱 답변을 드렸죠. 답변을 드렸어요. 그럼 원래 거기서 끝이 나야 되잖아요, 답변이. 딱 끝내야 되는데 답장이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딱 봤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1학년 동안 진짜 더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더 열심히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딱 제가 본 거예요. 그럼 너무 제가 어떻겠어요? 진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었는데 그게 뭔가 이제 보답받는 기분이잖아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또 답변을 안 했어요. 거기다 또 하면 또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 기분 좋았죠. 근데 사실은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문자가 자꾸 기분 좋으니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했더니 내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했던가? 네? 아니 사실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문자 보내니까 내가 부끄러워지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고대부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게 사실은 처음에는 죄송한데 이전에 설명회 도 있었어요. 그 설명회 때 자랑했어요, 제가. 내가 가르치는 50% 1등급이고 나한테 배운 애들 다 90점 이상이라고.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너무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제 다른 학교 이 아침에 또 설명회가 있었어요. 아침에 설명회 3개째인데. 하여튼, 다른 설명회 가면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랑은 못 하겠고, 그냥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여튼, 저희는이 아니고, 저희 아이들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고대부고는 진짜 튀는 문제가 아까 학교별로 특별히 나오는 문제를 빼고는 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딱 하시면 90점 이상 나와요. 그렇죠. 다행스럽죠. 90점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더 전교권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려면 조금 더 심한 내용까지 우리 아이들 좀 빡빡하게 과학이 좀 쉽게 나온다고 대충 했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우리가 이제 등급제가 좀 너무 위험하잖아요. 진짜 위험한 등급제라서 저도 오히려 이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험한 등급제니까 좀 꼼꼼하게 우리 아이들 공부하도록 그렇게 어머님들이 꼭 뭐 과학 재원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저희는 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고대부고반 이렇게 토요일반에 있고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있으니까 제가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무슨 상담이든 가능합니다. 무슨 상담이든 가능하고